호르몬 뭐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까지 되는 걸까요? 네, 이게 호르몬이라는 건요, 이 성장과 신진대사, 그리고 우리의 감정, 생식, 이런 신체 전반에 걸친 모든 생리 과정에 이 호르몬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줄어드는 중장년층이 되면은 우리 신체 정신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소장님도 50대가 넘어가시면서 네. 네,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잖아요. 그죠, 네. 네네네. 호르몬이 분명히 줄어들었을 아, 겁니다. 그럼요. 감사하죠. 네. 하지만 아직 그렇게 갱년기 증상을 많이 느끼거나 하시진 않죠? 예, 뭐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성분들은 대부분 천천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개인차는 있지만은 그 호르몬 감소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데 여성분들은 완경기라는 기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에스트로겐 같은 중요한 호르몬들이 떨어지면서 몸의 신체에 급격한 변화를 느끼게 되죠. 네. 이 여성 호르몬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 조직에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혈관 건강도 지켜주게 되고요. 그리고 골밀도도 유지해주고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하는 것도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살도 좀 덜 찌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여성 호르몬이 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이 항염증 작용에도 기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여성분들에게 호르몬 불균형이 찾아오면 체내 염증 물질이 증가를 하게 돼요. 만성 염증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곧 전반적인 신진 대사를 무너뜨려서 전신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갱년기 때 만성 염증이 생긴다고요? 오. 그러니까요. 이 만성염증이라는 게 면역 기능에 오류가 생겨서 급성 염증 반응을 유발한 원인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서 정상 조직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이 될 경우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이런 대사질환뿐만 아니라 위염, 췌장염, 관절염 이런 염증 질환들이랑 사망 위험을 높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아니 염증 하나 때문에 뇌졸중에 심근경색이요? 네, 야. 무시무시하죠. 저 진짜 염증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만드는 주 원인이 네. 과다하게 섭취한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탄수화물이요? 네,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 30분 후부터 체내 염증 수치가 급증하는데요. 네. 식후 1시간 뒤에는 그 수치가 절정에 이르고요. 2시간 이후에는 염증 수치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오른 상태로 지속이 되거든요. 아, 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 밥, 빵, 면, 떡 다 드신 거죠? 너무 너무 사랑하죠. 좋아하죠. 네. 너무 사랑하죠. 이런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잖아요. 그럼 이때 염증 물질이 다 어디서 생기냐? 바로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나이 때 이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이게 전부 다 뱃살로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이 염증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중년기 이전의 젊은 연령대에서는 호르몬 수치가요, 네.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복부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걸 또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호르몬이 줄어드는 중년, 그중에서도 갱년기 여성들은요, 내장 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매우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 나온 아저씨 이런 이미지만 생각했는데 이 여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복부 지방량이 높을수록 염증으로 인한 만성 통증의 위험이 최대 60% 증가한다는 연구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 변화가 찾아오는 이때 염증 수치를 개선하고 건강을 되찾으려면 복부 비만에서 탈출하는 게 우선 과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 염증 물질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